27장 센서를 이용한 개발 과정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센서 과정에서는 센서를 가지고 개발을 하려면 가상기기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텐데, 가상기기에서 테스트하려면 센서 시뮬레이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서 시뮬레이터를 설치를 해서 가상기기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나중에 배포할 때는 이제 실물 단말기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는 이제 2-이쪽에서 2.4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센서 시뮬레이터를 다운받고, 그리고 센서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설정하고 데모를 실행해 보는 과정을 볼 거고요. 그리고 센서 시뮬레이터에서 제공하는 데모 소스 있는데, 이 데모 소스를 통해서 센서는 이렇게 개발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소스, 외부에서 가져온 소스를 가져왔을 때 이 와닝 처리를 한다거나 뭐 디프리케이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테크닉들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센서 시뮬레이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센서 이벤트 리스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바 버전이 바뀌면서 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물 단말기에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센서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고, 현재까지 집필 당시까지 제공되고 있는 센서를 보면 가속 센서, 엑셀러로미터라는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밝기 센서, 라이트에 대한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센서가 있고요. 마그네틱 필드 센서라고 하고, 그리고 방향에 대한 센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센서가 있고, 압력 센서, 프레셔 센서라고 하고요. 근접 센서, 얼마나 가까이 물체가 있는지, 프록시미티라는 센서가 있고, 그 다음 온도 센서, 템퍼처 센서라고 하죠.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이 업되면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자 레퍼런스를 통해서 꼭 확인하고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터가 가상기기에서 제공되면은 좋았을 텐데, 안드로이드 기본 API AVD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고요. 시뮬레이터에 관련된 모듈을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code.google.com/p/open intents라는 이 사이트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오픈 인텐트라는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뮬레이터 파일을 찾아서 이렇게 다운을 받았죠. 그래서 이거 못하네요. 본서에서는 베타 1 버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받은 파일은 이제 zip 파일이었고요. 이 파일을 이제 압축을 해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압축을 해제를 해보면 이렇게 빈 폴더도 있고, 뭐 라이브러리, 샘플 폴더, 이렇게 각종 폴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빈 폴더 안에 보면 APK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APK 파일을 가상기기에 설치를 하면 되고, 그리고 센서 시뮬레이터 .jar 파일인데, 이 파일을 통해서 시뮬레이터, 실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가상기기에 APK 파일을 수동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가상기기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가상기기가 실행된 상태에서 adb instal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기기가 실행된 상태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그래서 시뮬레이터 폴더 밑에 adb 명령을 실행하는데 이 개발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abd 명령이 안드로이드 API 명령들이 아무 폴더에서나 실행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abd.exe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풀 경로를 다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환경 설정이 잘 되어 있어서 abd 띄우고 install 띄우고 파일명, APK 파일명인 sensor simulator settings.apk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success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하려면 실행 명령은 자바 한 칸 띄우고 다시 짜르 띄우고 짜르 파일명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기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 다시 짜르 센서 시뮬레이터 짜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할 때도 경로를 잘 확인을 해야겠죠. 잘 확인을 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짜르 파일을 시뮬레이터 짜르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윈도우 화면에서 시뮬레이터 센서 시뮬레이터 제어판이 나타나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가상기기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APK 파일을 아까 설치를 했죠. 그래서 가상기기 앱 목록에 보시면 이렇게 센서 시뮬레이터라는 앱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은 센서 시뮬레이터 세팅즈라는 앱이 있겠죠. 이 앱을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센서 시뮬레이터 창에서 보시면 처음에 실행하면 이 소켓 포트하고 소켓하고 그 다음에 IP명이 있을 겁니다. 이 정보를 보시고 이 정보와 똑같이 센서 가상기기 아니죠. 센서 시뮬레이터 세팅스에 있는 세팅 탭을 입력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고 IP 어드레스에서 이 위에 있던 개발자 화면에 나타난 이 IP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본서에서는 19168.1.6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서 입력을 했고요. 소켓은 8010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테스팅 화면으로 가서 커넥트 버튼을 클릭을 하는데 주의할 점은 위에 있는 이 시뮬레이터 화면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상기기도 역시 열려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팅도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요. 입력이. 그래서 커넥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뮬레이터 화면에서 Incoming Connection Opened 라고 해서 성공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이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로그 화면에 액셀러로미터하고 뭐 마그네틱 필드, 오리엔테이션 같은 값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서포티드 센서의 기본 값으로 이 항목들이 선택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값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안 나타나겠죠. 자, 연결된 상태에서 기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연결이 되면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액셀러로미터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라는 항목을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싱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영역을 마우스로 이게 이제 단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말기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 단말기가 3D 형태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값과 이 값이 동시에 싱크가 돼서 변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단말기의 움직임 방법을 여기에서는 이제 요 피치, 롤 등등의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움직여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고 요 N 피치를 체크하고 움직이면 요와 피치 방식에 대해서만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롤 앤 피치, 롤과 피치 방식으로 움직임을 이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브는 이제 무브 방식으로만 이동을, 단말기를 실제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차 읽어보시면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센서 시뮬레이터 데모 실험하는 과정을 보겠는데요. 센서 시뮬레이터 아까 그 다운받은 패키지에 보면 샘플 패키지 소스가 있습니다. 이 소스를 열어서 실험을 해보면 가상기기 센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거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파일 메뉴에 있는 임포트 명령을 통해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임포트 명령을 실행하면 임포트 창이 열릴 거고요. 그 중에서 제너럴 항목에 있는 existing project in workspace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임포트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select root directory라고 해서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서 소스가 있는 위치를 찾습니다. 탐색키가 나타날 거고요. 아까 센서 에뮬레이터라는 압축을 해제한 폴더 밑에 samples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폴더 밑에 센서 데모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임포트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목록이 나타나죠. 이 중에서 IO 센서 데모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로 소스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copy project in workspace를 체크를 하시고 finish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로 프로젝트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탐색기에 생성이 되죠.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컴파일을 하겠죠. 자동 컴파일을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그런데 problems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요. 3개의 에러를 캐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를 보면은 이 프로젝트에는 is missing required folder gen이라는 폴더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메시지가 나왔죠.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외부에 있는 소스를 가져올 경우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패키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파일의 프로퍼티, 즉 이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퍼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안드로이드 설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보면 빌드 타겟이 체크가 안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있죠. 그래서 빌드 타겟을 설정을 해야지 컴파일 하겠죠. 그래서 빌드 타겟을 본 사례에서는 안드로이드 2.2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apply 버튼 누르고 OK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바로 OK 버튼을 눌러도 상관없을 겁니다. 자, 이번엔 이제 오류 메시지가 하나로 추려졌습니다. 이번에는 project cannot be built, 빌드를 할 수가 없다. until build path errors were resolved. 빌드 패스에 대한 에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컴파일을 못하겠다라고 이클립스가 불만을 토로하죠.
그래서 빔 폴더에 가봤더니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거는 이제 저 다운받은 폴더가 아니고요. 워크스페이스 폴더의 프로젝트 폴더 밑에 있는 빔 폴더를 보시면 뭐 아무것도 컴파일 되지 않은 상태죠. 자, 이럴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컨텍스트 메뉴를 연 다음에 빌드 패스 밑에 있는 빌드 컨피그 빌드 패스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바 빌드 패스라는 메뉴 항목이 열릴 거고요. 그 항목에서 소스라는 폴더에 보면 이제 젠 폴더에 대한 정의와 src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컴파일된 이후에 나오는 이 폴더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나올 수도 정의는 잘 돼 있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이 버튼을 하나씩 더블 클릭을 하거나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줍니다. src 폴더도 에디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빈 폴더도 역시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정확하게 그 폴더 위치를 확인한다거나 설정을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OK를 클릭을 하면 이제 빌드 패스에 대한 정보가 이전 개발자가 소스를 배포할 때 가지고 있던 정보를 다시 갱신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니까 프로젝트 메뉴에 클린 메뉴를 이용을 해서 기존에 컴파일되어 있던 오브젝트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하는 거죠.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해서도 잘 안 될 경우는 빌드 오토매티컬리라는 옵션을 뺀 상태에서 수동으로 빌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게 자바로 된 언어이기 때문에 좀 사양을 많이 먹어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클린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클린 메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이 중에서 대상에 대한 클린 올 프로젝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실행을 하면 되고요. 이 사례에서는 현재 열린 프로젝트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이 옵션을 선택을 해서 OK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잠시 컴파일 할 동안 기다렸더니 이제 오류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졌죠. problems의 errors는 제로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리고 워닝이 몇 개 있는데 워닝은 이제 실행을 해도 오류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깔끔하지 않은 소스임은 분명할 거고요. 자, 그래서 빔 폴더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덱스 파일과 apk 파일이 이렇게 컴파일돼서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고, 뭐 각각의 클래스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배포되는 파일은 이 파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디버그 모드에서 실행을 해보는 과정이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debug as android application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가상기계에서 데모 소스가 실행이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가상기기에서는 이제 싱크를 아까 이미 맞춰놨죠. 그래서 이 포트와 아까 봤던 IP로 연동이 되는 상태고요. 이 데모가 실행이 되면서 이 값과 이 값이 싱크가 돼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